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불안가스와 우라늄 액상을 결합시키면 우라늄을 분말화시켜서 폭파시켜도 되지만 액상화시키면 자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폭탄이 나는 건데 수소하고 가스 2대1 결합도 되고요. 1대1 결합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라늄도 타야 되니까요. 1대1 결합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우라늄, 수소, 산소. 수소, 산소 1대1 하고 우라늄을 이렇게 분말화시키고 만약에 우라늄 액상화까지 가능하고 액상화까지 가능하면 증기화까지도 가능하면 수소 불안가스가 1대1로 만약 불안가스가 폭발력을 그렇죠. 이게 기폭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폭탄이 나요. 분말도 아주 미세하게 갈아 넣으면 그 폭발력이 큽니다. 자, 이런 게 1000개면 제가 가르쳐준 압축포, 기관포를 가르쳐 드렸지만 그것이 한 포를 넘어서 우주선에서 UFO에서 우주 공간, 지구 바로 상공에서 고공 에너지로 해가지고 한 포로 만약 지구 어떤 한 나라를 그것이 그 규모가 크든 상관이 없어요. 한 나라를 쑥대밭 만개를 원합 1000발을 쐈다. 우라늄이 액상폭탄을 브라운 에너지와 결합한 수소산소를 1대1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수소 1, 산소 1.5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나오는 거. 1000발을 쏘면 그 나라가 지구상에 증발해버리는. 지구 전체도 이런 식으로 쏘면은 지구 전체에 총 UFO 이제 숫자를 많이 하면 그렇죠. 지구 전체에 망하는 데 한 5시간,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꺼번에 쏜다고 가정을 했을 때 UFO 군단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기관포를 우주 공간에서 기관포를 갖다가 벌집 모양으로 그 안에 지역에는 다 초토화되도록 컴퓨터로 계산해서 모든 UFO에서 컴퓨터 각도를 따라서 전부 다 모든 UFO 군단이 모여 있는 것을 한꺼번에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거리를 계산해서 그래서 다 격추되는 겁니다. 비행체 격추. 지금 우라늄 액상 분말로 해도 아주 미세 분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분말로 해도 그렇고 분말 아니고 그냥 액상화 시켜가지고 어떤 것에 섞어 갖고 액상화 시켜든지 휘발유 섞으면 어떻습니까? 왜 경유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수소 산소를 불안가스가 같이 결합해서 핵 폭발이 사실상 핵 폭발이죠. 우라늄 폭발로 분사되는 항공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항공기? 그럼 이게 그 연소실이 견뎌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연소실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병렬도 숫자를 연소실을 20개를 놨다, 30개를 놨다고 해요.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한 비행체에서. 물론 1km, 2km, 5km 항공모함 같은 비행체도 나오고요. 행성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행성 간 이동도 별로 시간이 안 걸립니다. 당장에는 지금 우라늄이 지금 방사능 문제가 있으니까 상업용으로 하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브라운가스만 수소를 탄소하고 결합해 갖고 움직이는 브라운가스만. 근데 브라운가스도 그렇죠. 좀 저속으로 움직이는 비행체 같은 경우 수소 40, 수소 70, 산소 1 이 정도로 해도 되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수소 10, 산소 1 이 정도만 해도 고속으로 움직여. 수소 2, 산소 1 이렇게 버리면 엄청난 고속의 비행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경락고에다 딱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수소도 각각 한꺼번에 담기보다는 이렇게 미니로 저장고를 해가지고 격벽 처리를 몇 군데를 폭발한 유사시에도 비행기가 떨어져도 추락하거나 불에 타도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면 수소 비행체가 나오게 돼요. 또 수소 선박이 나오고 수소 잠수함이 나오는. 사실 저는 잠수함 같은 게 이제 앞으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UFO로 바다 밑에도 들어가고 하늘 우주 공간도 날아다니고 다 그럴 거라고. 크고 작은 UFO가 있어요. 우주 전함처럼 해서 한 1km 항공모함 안에서 수많은 미니 비행체들을 이렇게 모함해서 이렇게 쏟아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라늄 분말 아주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우선 분말 수소 산소
이거를 폭발화시킬 때는 수소가 1이 될 수도 있고 산소가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라늄 폭발을, 그러니까 우라늄 분말 폭발까지 생각을 해서 엄청난 유력의 폭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우주선 UFO에서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해서 하나 연소실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연소실이 거덜나겠죠. 그 고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20개로 만들고 40개로 만들어 보내고, 그렇죠. 그만큼 움직일 만큼만 한꺼번에 이렇게 분사를, 연소실 분사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열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고열을 견뎌낼 수 있는 연소실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거 방탄철, 그것이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팅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윤활유를 좀 많이 뿌려준다든지, 제거 방탄철을 좀, 그걸로 이제 전차도 만들 수 있고 우주선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강판에다가 그래서 볼로기 처리를 몇 겹을 해놓은 거, 5개, 6개, 7개 가지고 볼로기 처리를 해가지고 강판을 만들어 샘물 붓고, 그러면 영수철 같은 강철판이 나오게 몇 겹을 처리해주면 몇 겹을 처리 더 강하죠. 일자, 십자, X자, 다양한 기역자, 다양한 형태의 알갱이를 또는 동그란 사각 알갱이 떠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샘물로 더불어 엄청난 강판이 나오는 거. 물론 이게 건축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주 전함에도 사용할 수 있고 UFO에도 사용할 수 있고 비행체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엄청나. 이거 몇 겹을 해놓으면 그렇죠. 엄청나게 강한 게 나오게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좀 더 가공을 해가지고 열에 좀 더 가공 견딜 수 있도록 또 가공 처리를 좀 해주면 연소실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래 에너지를 열어놓은 거, 풍력도 업그레이드 해놓고 시력도 무슨 하루 내내가 물은 다시 못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태양열 조리기도 만들어주고 미래 에너지를 다 열어주는데, 우라늄 맥상 분말화, 증기화, 우라늄 맥상을 산소와 결합 태워주는 것, 이런 정제를 해가지고 뭐 세슘 같은 거좀 불순한 것들을 제가 완전 연소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증기화 시켜서 연소를 해주면 그러죠. 완전히 연소가 되는 게 방사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합니다. 그다음에 브라운가스, 산소,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50대 1이면 어떻고 70대 1이면 어떻고, 무기로 사용했을 때는 수소가 1이 될 수도 있고 산소가 1이 될 수도 있다.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꼭 2대 1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건 아니다. 우라늄 맥상 같이 할 때는 산소가 이 비중이 더 2, 산소 2, 수소 1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라늄 맥상 봄을 같이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함이 움직이거나 UFO 비행체가 움직이고 또는 뭐 수소 선박이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불안 가스로 사실 움직이는 거죠. 일단 우라늄 맥상은 군사용으로 좀 사용하고, 너무 강하니까 일반 상업용이면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 건 없으니까 앞으로는 미래 가서는 모르겠지만 좀 대단한 걸 열어놓은 것 같아요. 불안가스, 수소, 산소의 결합을 그렇죠. 아주 고기로 만들 때는 강하게 좀 비중을 1, 수소 1, 산소 2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우라늄 섞었을 때, 폭발했을 때 우주 에너지로서 우라늄, 수소, 산소, 브라운 에너지를 같이 결합을 했을 때 행성 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비행체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무슨 이렇게 앞에 전투기 같은 이렇게 허접하죠. 네, 전자파워로 다 떨어뜨려 버릴 수 있고, 이게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한 포를 실어서 컴퓨터 조준 사격으로 해가지고 비행체가 모여 있다 그러면 각도 계산해가지고 UFO 편대해서 UFO를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다 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격추입니다. 전자파로 격추해도 되고, 거기다 전기 폭탄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 폭탄을 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 폭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탄소 섬유탄도 있고, 탄소 섬유탄을 같이 쏴도 되고, 전기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EMP 폭탄이라고 그러죠. 확 일으켜 줄 수 있는 EMP 폭탄을 같이 그 주변 지역에 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UFO 편대 그게 변두기 쭉 낚시 다 떨어. 이건 미래 기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구형 무기인 항공모함 만들고 있고, 구축함 이지시험 만들고, 순양함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렇죠. 원시 구석기 시대에 그래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나 맞아.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휘발유 플러스 산소 중간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저장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휘발유 산소 연소실에서 해주기엔 좀 복잡하다. 또는 공기층을 같이 유입시켜 공기층에 있는 산소까지도 같이 유입시켜서 할 수 있다. 휘발유 산소 이것도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경유 산소, 등유 산소, LPG 산소, 석탄 미세 분말 산소 또는 석탄 미세 분말 수소 산소 브라운가스와 결합. 놀라운 거예요. 우라늄 수소 산소 우라늄 휘발유 수소 산소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 우라늄 석탄 분말 수소산소 우라늄 장약 수소산소 수소산소의 비중도 수소 40 산소 1일 수도 있지만 오기급은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이래도 상관없다. 행성 간 이동이 가능한 우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업용으로는 아직 그 정도 속도가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UFO 5km짜리 항공망 같은 거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 한 몇만 명 태워갖고 몽골 가는데 10몇 분도 안 걸린다니까. 원래는 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속도를 좀 제어를 해서 10몇 분이 가죠. 무슨 한일 해저턴을 물에 잠기고 싶습니까? 해저턴 우리나라 보령 해저턴을 만들었는데 물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저거 큰 사고 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물이 지진으로 인해서 붕괴되면 일본 전역에 물바다들이 침몰할 것 같아. 아틀란티스트. 그래서 그렇게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기술이 나왔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기술이고 구현이 너무 쉽다. 연소실 최특유 연소실의 병렬 처리 한 개가 아니라 UFO다가 위 아래 앞 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사선으로 해가지고 양력과 추력을 넣는 독특한 분사 구조. 수직 이착륙. 연소실을 여러 군데만 거기서 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로 압축시켜서 토네이도 현상, 열 믹서기 같은 걸 예전처럼 굴려서 밑으로 쏴주면은 저렇게 연탄구멍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좀 큰 비행체는 그냥 분사해서 그냥 가면 돼요. 분사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비스듬히 싸서 어떻게 쓸까요? 이 밑으로 비스듬히 썰 수도 있지만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비스듬히 써보세요. 비스듬히 분사하는 기술을 우주선이 좀 크다 그러면 옆으로 비스듬히 쏴보세요. 그러면 땅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옆에는 열기가 가능하겠죠. 이게 볼륨 조절하듯이 강약 중 이렇게 해가지고 1단 10단계로 하든지 그럼 우주선이 뜰 만큼의 양력과 추력을 얻으면 됩니다. 밑에서 비스듬히 되지만 옆에서 비스듬히 싸가지고 양력과 추력을 얻는 방법도 이게 전 세계 특허예요. 그렇지 한 포를 여러 연소실에서 장약을 터뜨리든지 장약 플러스 우라늄 분말이든지 장약 플러스 수소 원수소 가스든지 한 포를 포신에 견딜 수만 있다. 엄청난 초사정거리가 나옵니다. 그거는 한 포를 이렇게 압축포로 만들어요. 내가 이걸로 기관포 만들었죠. 기관포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런 이렇게 기관포를 만들었죠. 이게 좀 길게 했죠. 포신이 한 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압축포를 만들어 놓으면 겉에 이제 대남 매듭 주고 안에는 이렇게 스크류 회전 고조 주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정거리에 한 포가 나오게 됩니다. UFO에서 만약에 있을 것 같아 밑으로 땅으로 우라늄 수소 산소 폭탄을 갖다 1000개를 투하를 했다. 한 포로 쏴버리는 거야. 한 포로.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되죠? 어떠한 거대한 나라도 증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미래 기술 앞에 무슨 항공모함이 무슨 구축하니 무슨 진짜 원시인 무기 갖고 원시인 돌도끼 갖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미래의 기술이 그건 쓸데없는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